강아지에게 산책은요, 실내 생활하는 아이의 부족한 활동량을 채워주고요. 주인인 여러분과 강아지와의 유대감과 또 신뢰를 증진시켜주며 단조로운 일상에 지친 강아지에게 다양한 후각적, 시각적 자극을 주는 강아지의 생존과 또 행복에 꼭 필요한 이런 활동입니다. 그럼 산책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요? 더구나요, 겨울철에는 눈밭을 다니거나 여름 장마철에 빗길을 뛰어다니거나 봄 가을철에 황사시에 산책을 다녀오면은요, 강아지가 엉망이 되는데요. 매번 목욕을 시켜야 할까요? 발이라도 닦아줘야 하는데 발은 또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 산책 후 관리 요령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아지는요, 씻는 것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도요, 강아지 씻기는 것을 그리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요, 강아지는 목욕이 필요 없는 그러한 동물에 들어갑니다. 몇 주든 몇 달이든 심지어 몇 년이라도 안 씻긴다고 해서 위생이 안 좋아져서 질병에 걸리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안 씻는 것이 더 피부의 건강에 좋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샤워를 하거나 혹은 발을 닦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건강상이나 위생상의 이유가 아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사람과 실내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이 목욕이나 발 닦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얼마나 내 강아지의 목욕을 참을 수 있는가가 강아지의 적절한 목욕 주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강아지의 목욕 주기나 산책 후 씻기는 발 관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고 심지어 신발을 신은 채 침대 위에 올라가기도 하는 이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강아지의 목욕에 대해 매우 관대하며 실제로도요, 산책 후 발을 씻게 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루 환경인 우리 실내에서는요, 신발을 벗고 청소기로 실내를 관리하며 침대 역시 깨끗하게 관리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강아지의 입장에서는요, 함께 살기 좀 힘든 나라의 인간들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인간들이 다 있어, 이렇게 되겠죠? 아마 강아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결벽증 환자들과 함께 사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강아지 산책 후 관리의 전제 조건은요, 최소로 세척을 한다가 원칙입니다. 매일매일 산책 후마다 각종 발 관리용품이나 세정제를 써서 강아지 발을 빡빡 구석구석 닦아준다면요, 여러분의 정신적 안정에는 도움은 되겠지만 강아지의 지간염이나 습진으로 인해서 계속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되는 발의 쓰라림에 여러분이 발만 만져도 기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발을 빨기도 하겠죠. 이럴 때 추천하는 방법은요, 아주 자극이 없는, 첨가물도 없는, 또 세정제도 안 들어간, 그리고 냄새도 없는 물티슈로 대충 발바닥만 닦아주는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거나 발의 털까지 깨끗하게 닦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발바닥 정도만 닦아주는 것이 사실 강아지의 입장에서는요, 발의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 후 강아지가 스스로 발가락 사이나 아니면 털에 묻은 오염물질 정도는요, 자신의 기다란 혀로 잘 깨끗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도 뭔가 만족을 못하시고 조금 더 난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미지근한 물을 대야에 조금 담은 뒤에 강아지를 들어서 내 발만 물에 살짝 담궈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이 충분히 불려서 나오고 나면요, 부드럽고 두꺼운 강아지용 극세사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헤어드라이어로 잘 말려주시면 됩니다. 세정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요, 힘주어 물을 닦지도 마시고 그냥 두툼한 타월로 발을 덮어서 툭툭툭 털면서 자극 없이 물기만 제거하시고 드라이어로 바짝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 가을철로 몸에 묻은 각종 황사나 먼지 같은 오염물질은요, 최대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서 손이나 브러쉬 아니면 마른 타월 등을 사용해서 툭툭툭 문대서 털어낸 뒤에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눈이나 비 등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오염이 되었다면요, 목욕을 하면 베스트이겠으나 목욕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혹은 피부가 예민하여 너무 자주 목욕을 하는 것이 안 좋은 강아지라면요, 스팀 타월을 사용해서 몸만 닦아주셔도 충분합니다. 커다란 타월을요, 물에 충분하게 적신 후 꽉 짜줍니다. 이 타월을 전자레인지 아주 잠깐 돌려서 따스하게 만든 후에 부드럽게 강아지 몸을 감싸고요, 몸의 털을 살살 닦아주는 겁니다. 따스한 타월에 강아지가 쌓이면은요, 얌전해지기도 하고요, 의외로요, 기분 좋아하는 강아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에 묻은 오염물들을 잘 닦아주시고요, 그래도 몸이 많이 젖어 있는 상태라면요, 드라이어로 잘 말려주신 후 브러싱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산책 후에 몸을 닦다가요, 혹시라도 진드기를 발견하신다면요, 1~2,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는 진드기용 후크를 구비하셨다가 하나하나 진드기 후크로 떼어내시면 됩니다. 귀청소는요, 치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조심스럽게 해주는 것 이외에는요, 집에서 귀청소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귀가 너무 더럽다면은요, 이어 클리너가 묻은 솜이나 이어 클리너가 묻은 패드 같은 것으로요, 귀 겉면만 손가락을 사용해서 살짝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후 목욕을 매번 시키거나 귀청소를 매번 해주시거나 발을 매번 세정제를 사용해서 닦아준다면요, 강아지 예민한 피부는 더 이상 못 견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욕 주기는요, 여러분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은 지켜주시는 것이 강아지 피부 건강에 좋으며, 귀청소나요 혹은 목욕을 시킬 시간과 정성으로 이빨을 더 자주 닦아주시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장수에 아마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강아지는요, 안 씻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동물입니다. 사실입니다. 산책 후 관리를 위해서요, 현관문에는요 항상 타월과 브러쉬 그리고 물티슈를 구비하시고요, 들어오면 바로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에 실내로 들이시면은요, 강아지도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산책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산책 후 여러 가지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